자, 중복 조합 아주 중요하죠. 일단 뭐 이름 따져보면 중복되는 건 알겠고 조합이 들어가는데, 이 조합이라는 게 이제 순열과의 차이점이 순서가 없는 거죠. 순서가 없다 또는 순서끼리 구분이 안 된다, 무의미하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 같은 구슬, 같은 선택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순서가 없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이제 순서가 이미 정해진 경우, 순정순 상황 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거죠.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뭐 이럴 때 많이 쓰죠. 서로 다른 이런 접시에다가 똑같은 구슬을 담는 거예요. 똑같은 구슬을 8개, 너무 많다. 5개만 할게요. 5개를 이렇게 담는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이제 담는 어떤 순서가 여기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얘 여기다 담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여기다 담고, 얘는 여기다 담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담았을 때 최종적인 이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러고 났을 때 어떤 구슬을 먼저 담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 담고, 또 얘가 여기 담기고, 얘가 여기 담기고, 얘가 이렇게 똑같이 담기더라도 이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조합을 쓰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 순서가. 결국 중복 조합을 통해서 보는 거는 최종 구성만 보게 됩니다. 최종 구성만.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H로 이렇게 하고, 요 앞에 뭐가 오냐면 이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이 되겠고, 여기는 3, H, 5, 5번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N이라고 보통 많이 쓰고, 요 R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택을 하는 횟수라고 볼 수 있고, 구슬의 개수. 결국 접시를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걸 5번 하는 거잖아. 선택의 횟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 쉬운 말로 좀 써주면, 여기가 보기, 그 다음에 여기는 선택의 수라고 볼 수 있겠고, 요거 뭐 헷갈리는 친구들 있을까봐 좀 싱거운 얘기인데, 옛날 윤보호 전 대통령 이용해서 좀 외우라는 말도 제가 가끔 하고 하는데, 어쨌든 앞에가 보기, 뒤에가 선택의 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중복 순열이랑 좀 비교했을 때 얘는 서로 다른 어떤 보기들이겠죠. 당연히 보기가 같으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선택의 횟수들은 구분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서로 같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슬이 같다라는 거랑 같은 거고, 또 여기에 뭐가 오냐면 중복 가능한 게 와요. 중복 가능한 거. 이 예를 들어보면 이 구슬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접시는 2번 선택되는 것 가능하고, 물론 3번, 4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구슬은 여러 군데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죠. 한 구슬이. 그래서 얘는 중복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드리는 이유가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어떤 이제 관점으로 봐야 좀 구분이 편한지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마다 헷갈리는 경우에 앞에 뭐가 와야 되는지 이 구분이 필요한데, 중복순이랑 같은 이유로 얘는 여기가 꼭 클 필요가 없는 거죠. 작아도 되죠. 그래서 언뜻 문제를 읽어지는 대로 이제 풀다 보면은 이게 좀 반대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이 내용 정확히 좀 알아두시고, 사각형을 그리려고 했더니 원이 됐는데, 뭐 요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n 더하기 r을 해주고 1을 빼준 다음에 조합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고,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계산 입장에서는 그냥 편합니다. 이 경우에는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주는 거니까 7C5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 이게 크면은 줄여서 보죠. 7C2로 바꿀 거고, 얘는 뭐 괜찮죠. 7621 되니까, 아까 이제 서로 다른 접시 3군데다가 같은 구슬 5개를 담는 경우는 총 21가지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왜 그런지 이거 설명을 좀 해보면, 보통 많이 설명하는 거는 이제 가림막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아까 이제 같은 경우에 구슬 5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슬이 5개가 있을 때 결국 이 앞에서부터 얘가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접시라고 했을 때 얘를 3그룹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방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렇게 나눠지면 얘가 1번 접시로, 얘가 2번 접시로, 얘가 3번 접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접시가 3개 있을 때 얘를 세 덩어리로 분할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가림막은 2개가 되겠죠. 하나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림막의 개수는 항상 요 n에 대해서 하나가 적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2개의 가림막을 내가 선택을 해주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셀 거냐라고 보면 이건 이제 구슬 5개랑 가림막 뭐 좀 두껍게 보기 좋게 할게요. 이 2개를 이제 배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로 볼 수 있잖아요. 7팩 나누기 5팩, 2팩 이렇게 될 텐데, 가만히 보면 얘가 7C5죠. 또는 7C2도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게 발생되는 상황을 잘 보시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구슬 5개와 요게 지금 그릇의 개수 빼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전체가 되는 거고, 요 상황이 여기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구슬을 뭐 있는 자리를 골라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가림막이 어디 들어갈지 골라도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7개 이런 빈칸이 준비되어 있을 때 구슬 들어갈 5자리를 골라주게 되면 지금 아래랑 똑같은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를 가림막이 자동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분할이 되는, 정확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함수 쪽에서 설명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함수 문제 풀기에 있을 때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쿠키 10개를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 접시를 매번 표현하기 힘들어서 문자로 이제 이렇게 된 것들을 좀 많이 써요. x, y, z.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의 학생이니까 x랑 y랑 z인데 이 합이 전체가 1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여기다 이걸 뿌려주는 식의 문제. 그러면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x, y, z가 쿠키를 1개씩 받아야 되니까 요게 이제 10개인 상황, 즉 같은 구슬 10개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일끼리는 뭐 어떤 일이 더 빠르고 뒤에 있고 뭐 크고 작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요 경우에 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를 뿌리는 과정이 이를 여기다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서로 다른 세 군데다가 같은 거 10개를 뿌리는 거니까 3H10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제 갖고 있는 특징이, 보통은 뿌리다 보면 이제 여기는 아무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뿌리다 보니까 여기 2개 가고 뭐 8개 가고 그럼 여기 0개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겠고, 그게 이제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H 안에는 0이 포함되어 있고, 늘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빈 접시 또는 뭐 받지 못하는 학생, 요게 지금 바로 요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기본 상황인 거고 저게 특별한 조건이 아니야. 그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럼 미리 1을 뿌리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10개 중에 3개를 쓴 거죠. 지금 10개의 1 중에 3개를 미리 준 거야. 그러면 이제 7번밖에 뿌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얘는 한 명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면 얘는 3H 10 3개의 선택권을 사용했다 미리,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고, 3H10은 아까 배웠듯이 둘이 더한 다음에 1 빼서 12, C10 계산은 12C2로 하면 되겠고, 12, 11, 2, 1 이렇게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6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튤립, 장미, 작약이 각각 4송이씩 꽂혀있는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낼 때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한 송이, 이 기본이 아닌 거죠. 적어도 한 송이,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상황인 거야. 씩은 포함되어야 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같은 종류의 꽃은 구별하지 않는다. 조합이란 얘기죠. 뽑은 것도 뽑아도 되고, 구별하지 않으니까 조합, 그럼 중복 조합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말로 된 거일 때 어떤 문제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좀 떠들어 봤습니다. 그럼 튤립, 장미, 작약을 보면, 장미랑 작약은 그냥 둘 다 지으시니까 작 이렇게 쓸게요. 이 상황에서 얘네들을 선택하는 거고, 이게 다 더해졌을 때 지금 현재
7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특별한 제한 조건이 있는 게 4송이씩만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한쪽으로 4개 다 몰릴 수는 없는 거죠. 7개가 다 몰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선택을 나눠준다. 우린 뽑아오는 거지만 사실은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니까 7개의 선택을 나눠준다 이런 느낌인 거라서 일단은 하나씩은 뽑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씩은 뽑아야 돼서 이 7이 이제 4개의 선택권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4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가능하냐 이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 문제가 좀 쉬운 편이라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한쪽으로 다 쏠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얘가 남은 게 하나 하고도 3개가 남아 있으니까 3개까지는 여유를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뿌린 다음에 한쪽으로 다 쏠리는 경우, 여기가 4, 다 가는 경우, 또는 여기가 4 가는 경우, 여기가 4 가는 경우를 제거해주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얘는 이제 하나씩 뿌린 거는 제외하고 3개의 보기 중에 중복 가능한 보기 중에 4번을 선택한다. 이러면 이 안에는 어떤 게 쏠림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빼줘야겠죠.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는 3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나 해가지고 뭐 이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3H 사면 둘이 더하면 7이고 써드릴게요. 마이너스니까 6이죠. C 4가 되겠고 마이너스 3. 6C4는 6 C2가 되기 때문에 6, 5, 2, 1 이렇게 잡고 빼기 3. 이게 지금 15죠. 정답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대로 이제 방정식 이제 구조가 나왔고 워낙 많이 나오고 변형도 많은데요. 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는 이제 0 포함한 걸 말하는 거죠. 0이 포함된 거. 0이 포함된 거 경우니까 얘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익숙할 자연수라는 표현이 얘가 적어도 1 이상씩은 얘가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뿌릴 때 기본인 거니까 A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세 군데다가 7을 그냥 뿌리면 되고 3H7. 그다음 B는 1씩 미리 줘야 되죠. 1씩 주고 나면 여기가 남는 게 4밖에 안 남죠. 그래서 3H4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계산은 뭐 쉬우니 남겨두고 다만 이제 조금 참고하라고 다른 조건을 좀 제시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인데 홀수 1개, 짝수 2개인 경우라고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 홀수랑 짝수 같은 경우에는 홀수는 얘가 1을 일단 받을 수 있게 얘가 홀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짝수는 2를 미리 줘야 된다. 이 느낌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좀 적으니까 조금 늘릴게요. 1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홀수랑 짝수가 이제 처음에 1을 주고 2 주면 일단 결정됐잖아. 그럼 홀수 짝수를 유지하려면 얘를 유지해 주려면 몇 개씩 뿌려야 되냐면 2개씩 뿌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홀수 1이 있는데 거기다 2개를 더하면 여전히 3이 되니까 홀수죠. 또 2개를 더해도 5가 되니까 홀수죠. 즉 2개씩이라는 건 이제 짝수가 될 텐데 얘가 짝수를 더하면 홀짝 여부가 바뀌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뿌려줄 때 구수를 1개씩 주는 게 아니고 2개씩 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개이기 때문에 일단 얘한테 1개, 2개, 2개, 2개 주고 나면 총 12개가 남았죠. 12개. 이 12개 남은 거를 2개씩 6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6번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선택의 횟수를 뿌린다 이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거라서 얘는 6번을 더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좀 풀어보면 아까 제가 나름대로 여기를 홀수로 그냥 해버렸지만 이게 어떤 게 홀수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C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홀수와 짝수에 미리 하나씩, 2개씩, 2개씩 줍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12개를 2개씩 홀짝이 안 바뀌도록 2개씩 주기로 해요. 했을 때 6번으로 나눴으니까 이 세 군데다가 6번의 선택을 나눠주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고 중복은 가능하죠. 중복 조합. 그래서 3H6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3, 그 다음에 요거는 8C6이고 그건 2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8, 7, 2, 1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고
12에다가 7 곱하면 84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 1, 2, 3, 4, 5, 5, 6, 7, 8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얘도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함수도 일종의 선택이기 때문에 얘도 어떤 선택을 제가 이제 x에서 y로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일 때 여기서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잘 사용하는 편인데 그럼 어떤 거냐? 일단 중복이 가능한지랑 그 다음에 조합이 가능한지 이 상황을 나눠볼 텐데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1학년 때 공부하실 때 어느 정도는 기억나시겠지만 조합이라는 건 이제 순서가 내가 부여하지 않잖아요. 순서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일 때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얘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야. 순서가 없는 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옛날에 이게 등호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말로는 또 증가함수, 감수함수 이럴 때 조합을 써서 뽑았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 1, 2, 3, 4, 5에서 5, 6, 7, 8을 쏠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중복조합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얘를 좀 줄여줄게요. 이런 상태에서 얘네가 일로 쏘는데 순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F1보다는 F2가 커야 되고 F2보다는 F3이 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내가 이쪽에서 1, 2, 3 각각에다가 뭔가를 뿌려주면 막 섞일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순서를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주지 않고 그냥 3개만 골라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알아서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미 정해진 순서는 내가 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구분 없이 뭉텅이로 딱 던져주면 알아서 뜯어먹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그런 표현인 거죠. 보시면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떤 두 x에 대해서 더 큰 놈이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중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단은 조금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얘는 조합의 특성을 가진 어떤 선택 상황에서 중복까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대로 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5개인데 요 중에 뽑는 거죠. 4개 중에 뽑는 거고 중복 가능한 조합이니까 5 이렇게. 여기 잘 보시면 4, 5 헷갈릴 수 있는데 5, 4로 많이 쓰거든요. 얘네가 복이죠. 그 다음에 5번 선택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여기가 보고 여기가 서냐.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되겠고 마무리 해보면 얘는 8C5 즉 8C3 876 321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 치고 나면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중복조합 문제가 사실 좀 되게 다양합니다. 이래저래 문제 푸시면서 연습하시고 실력 잘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